습니다. 100만 달러도 아니고 10억 달러도 아니고 바로 1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돈을 전부 써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쉬워 보이죠? 우선 새 차부터 장만해야겠습니다. 동네 고급차 매장에 가서 란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을 사세요. 아니, 그냥 매장을 통째로 사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1200만 달러짜리 꿈의 차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1조 달러를 쓰려면 매 초마다 매장에 모든 차를 사들여야 한다는 거죠.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0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가장 비싼 요트 100척을 찾아내 사오게 합시다. 그리고 용병 한 명당 100만 달러씩 보너스를 주죠. 그러면 총 400억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20억 달러의 역사상 가장 큰 크루즈선을 사서 정원을 꽉 채우고 승객들 티켓값도 내주고 롤렉스 시계도 하나씩 덤으로 주면 어떨까요? 이베의 농구 코트를 이용해서 NBA 팀들을 전부 사들여 농구 경기를 시켜보자. 그리고 스눕독, 케이티 페리, 저스틴 비버, 비욘세를 불러 공연을 시킨 다음 1인당 5,500만 달러짜리 스페이스 X 로켓에 태워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자. 이제 부자들과 어울려두니 과시용 상징물이 필요하겠지. 5억 달러짜리 세계 최고가 미술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 100달러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체를 사들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거래 실패 게시판으로 가면 되지. 설마 벌써 돈이 다 떨어진 건 아니겠지. 아직 8천억 달러 남아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교육기관이고 자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유된 거지. 아, 됐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잊어버리자. 뉴욕시 전체 가치가 약 1조 3천억 달러야. 현재 빈집이 33,210채나 있다고. 자, 그럼 33,000명을 고용해서 그 땅들을 싹쓸이 하게 해봅시다. 물론 수수료로 10만 달러는 줘야죠. 그런데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부동산 거래는 2억 4천만 달러짜리 콘크리트 벽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처럼 들리겠지만 당신이 2억 4천만 달러를 쓰는 건 일반인이 60달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을 사는 대신 초대형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프로젝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방해가 된다면 주머니 속 푼돈으로 그들을 내쫓거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공동묘지로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 저는 중동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걸프림 지우50 1년 365일 매일 한 대씩 사서 세계 일주를 해봅시다. 아라비아 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 지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가장 거대한 정육면체, 역사상 가장 높은 구조물, 기억 속 세계 지도를 본뜬 인공섬까지. 멋지네요. 200억 달러를 들여 훨씬 더 큰 인공섬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인건비도 빼놓을 수 없죠. 인건비는 10달러로 책정해봅시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리니 모든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사서 총 1012억 9,200만 달러 10센트를 중동 친구들에게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고 칼리파도 한번 보세요. 1달러 지폐를 꼭대기까지 쌓으면 758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8만 7천 배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이 쌓아야 할 겁니다. 이 돈을 쓸 생각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는 그만두고 51번째 주 미국 건설을 생각해보세요. 제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 하나를 사자는 겁니다. 2010년에 라이켄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에어비앤비에 하룻밤에 7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등록했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헐값의 나라들을 팔아넘기는 걸 두고 볼 순 없죠. 최고의 대가를 노려야 합니다. 더 멋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말이죠. 그린란드를 사자고요. 광물 매장량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섬인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천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그린란드 정복을 제안했을 때 그린란드는 그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다며 단호하게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럼 8천만 달러짜리 F-35 전투기를 사자고요. 에라 모르겠다. 2대 3대, 10대, 100대, 항공모함 2척, 구축함 3척,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 블랙워터 소속 병사 5만 7천 명, 그린란드 시민 1명당 1명씩. 이제 우리는 500억 달러짜리 임시방편 군대를 갖게 되었고 그린란드는 결국 매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조 달러짜리 탕진 행각이 이쯤 되자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만행이 아직 틱톡에 퍼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이 정치인들을 손에 넣으면 그들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을 사들이세요. 트럼프는 15억 달러에 카말라 해리스는 거의 20억 달러지만 조 바이든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둘과 현직 상원의원, 하원의원까지 모두 사들이면 미국 정치 전체를 72억 달러에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돈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항상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 선거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게 되면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랙록조차도 항상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1조 달러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문화와 대중의 인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모든 미디어 회사를 사들여 봅시다.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 뉴욕 타임스, 컴캐스트, 폭스뉴스. 전 세계 광고비는 1년 동안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0억 달러인 셈 2조. 그러니 일주일 내내 선전 방송을 내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쏟아진다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부하면 단두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선 활동을 할 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선 단체는 많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미국 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휴숙자 한 명당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2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당신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2200억 달러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4조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보내야 할까요? 답은 바로 페이닷지오브이입니다. 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기부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2200억 달러를 입력해보세요. 그런데 재무부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부액은 고작 100만 달러입니다. 정부애로 히드 마틴의 나사 한 봉지를 사준 셈이죠. 어쩌면 당신의 기부금은 의료부채를 줄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는 달리 암으로 죽어가는 파산한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대신 갚지 못한 빚은 액면가에 몇 센트에 불과한 가격으로 추심기관에 팔려나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헐값 덕분에 과도한 의료부채, 언듀 메디컬 뎁트와 같은 자선단체는 기부금 1달러당 100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단 22억 달러만 있으면 미국 전체의 의료부채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아 문제는 어떨까요? 유엔은 2030년까지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려면 매년 4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다음으로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돕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7770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는 매년 872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예수가 자신들의 희생자들을 구제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 대학들은 아마도 등록금을 올릴 겁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것은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하고 자수성가했던 기성세대에게는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선활동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존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선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프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5억 달러짜리 요트 나 하나 더 사는 게 낫겠네요. 오늘은 자선활동은 이쯤에서 끝내죠. 아직 600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칙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미국인의 37%는 400달러가 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장자라면 0.116조마다 400달러씩 수동소득으로 벌어들입니다. 35세 미만 평균 순자산은 39,000달러입니다. 조만장자라면 평생 화장지를 39,000달러짜리 지폐로 바꿨어도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조 달러는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상의 나래를 펼쳐줍니다. 마음껏 돈을 쓰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해양 오염을 정화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으로는이 모든 것을 즐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더 벌어봅시다. 신탁을 만들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세요. 이제 인류의 삶을 뒤바꾸리 모든 노력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